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3월 31일 중공 장시성 난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혁명사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갑작스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은 점점 굵어집니다. 계란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와 거센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도시의 차양막이 폭격을 맞은 듯 나뒹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상재해의 극한 풍경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쌓인 우박들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머리에 맞으면 중상을 입을 크기입니다. 우박이 쏟아진 자동차 유리창은 기관총을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렸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생긴 우박 덩어리는 전염병 바이러스와도 닮았습니다. 시골 촌락의 가옥 지붕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지붕이 뚫려 하늘이 보입니다. 주택가 창문이 박살나고 지붕의 기와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우박은 이틀째 쏟아졌습니다. 계란 크기를 넘어 거의 알만한 우박이 내린 시골 마을에는 지붕이 아예 없어진 집들도 부지기수입니다. 3월 30일 푸젠성 쌈밍시 따텐현에도 우박과 폭우, 강풍, 낙뢰가 몰아쳤습니다. 길가의 가로수가 강풍에 크게 흔들리고 거리의 간판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중공의 내륙과 해안 도시 할 것 없이 갑작스런 큰 비와 강풍이 엄습했습니다. 길거리의 노점은 물론이고 상가도 쳐들어오는 비와 강풍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스촨성 광안시 린수현입니다. 폭우의 도심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1년 들어 처음으로 도시가 침수됐습니다. 도로의 경계가 사라지고 건물 1층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매체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외 화제로 지나친 뉴스입니다. 3월 27일 저녁 미국 알래스카 남부 크니크 빙하천에서 스키 관광 헬기 추락사고로 체코 최대 부호 페트르 켈러가 숨졌습니다. 그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향년 56세인 페트르 켈러는 체코뿐 아니라 중동부 유럽 최고의 부호이기도 합니다. 왜 알래스카에서 헬기 사고로 숨졌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는 중동부 유럽 최대 금융그룹인 PPF의 창시자로 포브스 통계로 175억 달러의 자산가입니다. 2006년 30억 달러의 자산으로 포브스 랭킹 224위였다가 2021년에 175억 달러로 랭킹 68위로 도약했습니다. 그의 그룹은 사실상 제국입니다. 보험, 소비자금융, 은행, 통신, 부동산, 생명과학 등 전방의 영역에 걸친 재벌 그룹으로 자산 가치는 유로화로 450억에 달합니다. 페트르 켈러는 동유럽에서 중공을 위해 일한 거물 브로커입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페트르 켈러는 중공의 화신 에너지 집단 예제민과 함께 체크 대통령 밀로스 제만을 중공과 이어지는 거강권 노릇을 했습니다. 화신 에너지 집단의 동사장 예젠밍은 헌터 바이든과도 연계된 인물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중공 사업에 다리를 놓아주고 그에게 다이아몬드 선물까지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젠밍은 일찍이 체크 대통령실에 전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인 페트르 켈러를 통해 체크 대통령과 바로 끈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젠명은 장자민 상하이방의 인물로 시진핑에 의해 구속된 뒤 생사가 묘연합니다. 페트르 켈러가 소유하고 있는 홈 크레딧은 중공의 진출에 특수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유일의 글로벌 외자 소비자 금융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홈 크레딧이 중공 소비자를 목표로 제작한 커머셜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선뜻 주변 사람, 친지에게 돈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면 부담 없이 홈 크레딧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못했던 단독 사업으로 진출한 시기는 2011년입니다. 보통 외자 기업이 중공에 진출하면 합자 형태입니다. 단독 자본으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중공 시장에서 홈 크레딧은 무려 5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중공인들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제공한다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비자 금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채권 추심이나 다름없는 업무로 무려 2만 2천 명을 고용한 거대 사업체였습니다. 체크 사람이 중공에 채권 추심 사채업을 한 겁니다. 대출을 해줬다가 제때 못 갚으면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짓을 해왔습니다. 중공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연 49%의 초고리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13억 인민배 순이익으로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던 초상연합금융이나 중훈금융 같은 쟁장한 24개 토종업체들을 따돌렸습니다. 중공에서 이런 업체를 외국인에게 허가해 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엄청난 특혜를 중공 정부가 제공한 겁니다. 화신에너지의 예전명이 2018년 시진핑 당국에 체포돼 제거된 뒤 예전명의 사업체 상당수를 그와 호영호재하던 패트릭 켈러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릭 켈러의 주선으로 밀로스 제만 체크 대통령과 중공은 수시로 교류했습니다. 제만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중공을 방문했고 시진핑은 2016년에 체크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제만은 매년 중공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제만은 체크 중공 간 여러 프로젝트에 서명하면서 1대1로 프로젝트를 체코와 유럽에 끌어들였습니다. 2018년 예젠밍이 실종된 뒤 PPF 그룹과 중신집단 시틱은 전략 합작 비망록을 서명하는데 이는 뉴 실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2021년 1월 5일 패트릭 켈러라는 인물 자체가 중동부 유럽에서 중공의 국가 이미지를 띄우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체크 매체 악투알레 .cg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류 인터넷 매체 info.cg는 중공을 선전하는 여러 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거의 광고나 다름없는 글이었는데 모두 홈 크레딧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홈 크레딧은 2020년 6월 친중 싱크탱크 시노스코프를 설립하고 중공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주 체크 중공 대사관이 프라하 찰스 유니버시티에 1대1로 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했을 때 스폰서가 홈 크레딧이었습니다. 중공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었었는데 체크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홈 크레딧은 찰스 유니버시티에 5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중공의 문화 정치적 삼투를 체크 기업이 대놓고 지원한 거였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장점인 상하이빵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패트릭 켈러가 알래스카에서 헬기 사고로 사망한 것은 그림이 아주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명의 사업체를 인수한 점, 그리고 중공에서 크게 독점 사업체를 벌인 점 등이 중공의 홍월 따위와 지위가 비슷합니다. 체코와 중공 간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바이든의 아들 헌터와도 간접적으로 커넥션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으로서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로서나 어느 정도 후한거리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올 법합니다. 패트릭 켈러의 죽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볼 정황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